올해 설을 앞두고 세뱃돈으로 신권 지폐를 받아간 수요가 작년보다 2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현대차그룹이 엘리엇 리스크까지 털어내며 주가 반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한 폐렴에 대한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오늘 밤 결정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상승세를 지속하던 글로벌 증시도 함께 휘청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다가온 설 명절 세뱃돈 봉투가 예년보다 더 두둑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세뱃돈으로 신권 지폐를 받아간 수요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이달 10일부터 헌지폐를 새지폐로 교환한 건수는 7,090건에 달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6천 건을 밑돌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세뱃돈 수요가 이례적으로 많아 화폐 교환 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대신 모바일로 돈을 주고받는 최근 트렌드와는 정반대의 현상인 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엘리엇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습니다. 엘리엇은 썩은 고기를 먹는 대머리 독수리 펀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헤지 펀드죠. 그동안 현대차의 과도한 경영 개입과 주주 회유, 8조 원 이상의 초고배당 등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주가 반전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 지분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전해지며 현대차그룹의 주가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작년 말 현대차 지분 2.9%와 현대모비스 지분 2.6%, 기아차 지분 2.1%를 모두 팔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엇의 철수는 지난해 3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이 제시한 배당 한 건 등이 부결된 데다 앞으로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엘리엇이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을 팔아치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제동을 걸어왔던 엘리엇이 철수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중장기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점이 주가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매출 105조 원을 돌파하며 100조 클럽에 입성한 건 역시 주가 반등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신차 효과가 예상보다 좀 의미 있게 반영이 됐었고 그러면서 그 외형 매출 성장이 이번에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1분기, 2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문영 삼성증권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시장에 신임도 받게 된 만큼 연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차가 22일 공시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105조 7,904억 원, 영업이익은 3조 6,847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9.3%, 52.2%씩 증가했습니다. 연초부터 찾아온 겹경사에 현대차그룹의 주가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의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했고 이튿날 정오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8시 위원회가 시작돼 늦은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선포 시 해당 전염병 발생 국가에 교역과 여행 등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각국에 전달되고
구체적 의료 대응 체계가 꾸려집니다. 만일 WHO가 우한 폐렴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지난 10년 사이 6번째 사례가 됩니다.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던 시장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의 전염 속도가 빨라지며 사망자 수의 증가와 함께 미국에서도 환자가 나오며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30% 캡룰 언급과 설 연휴를 앞둔 자금 인출 수요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며 잠시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0.2% 하락하며 2246.13포인트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0.41% 하락하며 685.5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6,729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4,025억 원, 3,586억 원을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닥 역시 개인이 3,898억 원을 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486억 원, 1,184억 원을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진원지로 한 신종 전염병인 우한 폐렴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망자와 감염자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대륙까지 퍼졌다는 소식에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증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의 상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을 중심으로 백신과 마스크 등 다양한 테마주들이 생성되며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는 모나리자와 웰크론 등 마스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또 진원생명과학은 한 주간 50.8%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코스피 200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이른바 30% 캡룰을 3월에 조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ETF나 인덱스 펀드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한올 바이오파마의 안구 건조증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1차 평가 지표인 객관적 평가 지표와 주관적 평가 지표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공동 연구 회사인 대웅제약 그리고 임상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다국적 제약사 6곳과 계약 소식을 전해온 나이백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한 폐렴의 확진 환자 수가 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다 중국 춘절 등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보내는 만큼 다음 주는 폐렴 확진 정도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우한 폐렴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여부가 현지 시각으로 23일 결정되는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실적 발표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이 있는 만큼 실적 장세를 고려한 대응 역시 유효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자신들이 개발한 로커스 체인으로 원유 거래를 할 것이라며 코인을 판매한 블룸 테크놀로지의 석유 코인 사건. 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여럿 나왔다는 건데요.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짓 정보로 로커스 체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시그널에셋 관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에서 증거자료가 사라진 탓입니다. 투자자들은 2018년 12월부터 반년간 강동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1GB짜리 증거자료 USB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돌연 화성 서부경찰서로 이전되면서 발생했습니다. USB가 안에가 비어있다고 지금 이거는 원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저희는 고소했는데 그럼 다시 내겠다고 저도 말하고 다른 고소인도 말을 했었어요. 1GB짜리 파일은 어디서 증발한 걸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인 시그널에셋 대표 최 씨와 경찰의 유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화성 서부경찰서를 콕 집어 수사받길 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준비도서 너 일본대 아니야. 그래 그쪽으로 옮겨놨거든. 그래서 최후에 정이 안 되겠다 하면 화성경찰서로 이관 신청하자.
화성 서부서 수사 담당관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검찰 지휘 사건인데 송치 시점에 투자자들이 제출한 USB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으로 검찰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려고 하는 와중에 보니까 변호사님께서 사건 조회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실래요? 하고 보니까 이미 검찰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전문가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3일 만에 결론 맺은 점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관련자도 많고 또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좀 철저히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조사해갖고 결론을 내릴 문제지. 그냥 경찰이 보낸 내용 거기에다가 그냥 도장만 찍어버린 거 이 정도면요.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가 자신들이 개발한 로커스 체인으로 원유 거래를 할 것이라며 코인을 판매한 블룸테크놀로지의 석유 코인 사건. 저희 서울경제TV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심층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총판 시그널에셋의 수사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레포트 방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자,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 취재 중인 전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석유코인 사건 사실 전 기자가 저하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할 정도로 복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다루고 있지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레포트에서 나왔고요. 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를 언급을 하면서 코인을 판매했던 사건이고요. 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카나라뱅크를 통해서 1조 원대 자산 보증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로커스 체인 투자자들은 영업 총판의 말을 믿고 적게는 150원, 많게는 1,000원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말 많은 분들은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코인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룸테크놀로지가 아람코와 계약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인도 카나라뱅크 자산 보증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로커스 체인 가격은 10원 내외를 전전하고 있고요. 예. 로커스 체인 투자는 약 1,000명,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투자금은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백억 원대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재 45명의 투자자들이 블룸테크놀로지와 영업총판 시그널에셋 그리고 전 영업총판 코인지니어스를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잠시 이제 전혁수 기자가 정리해 주셨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람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를 석유 거래를 우리 코인으로만 할 수 있고 이 코인은 믿고 사도 되는 게 자산 보증이 돼 있다라고 해서 많게는 2,000원까지 지금 판매를 한 건데 그게 다 거짓이었고 지금 석유 코인 가격은 10원 정도를 지금 웃돌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거래는 되나요? 거래는 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인 걸로 알고 거래량은 있습니다. 미미하고 2,000원짜리가 최고 지금 10원대까지 떨어져 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과거 블룸테크놀로지 영업총판 시그널에셋에 대한 고소가 한 차례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이건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레포트에서 보셨듯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던 USB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혹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고 수사 실무는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이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수사기관에 믿지 못하겠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일단 개시를 하면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관하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죠. 이 수사가 그런데 2018년 12월에 강동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예. 그런데 2019년 5월 이제 약 5, 6개월 정도 예. 이거 수사를 했는데 이관이 됐거든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피고소인인 시그널에셋 관계자들은 실제로 경기도 하남에 거주를 했는데 네네. 주소지를 화성으로 옮겼습니다. 위장 전입이죠. 이들이 이제 옮긴 주소지는 시그널에셋 최모 씨의 지인인 천모 씨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천 씨 역시 평소에 경찰과의 친분이 굉장히 과실을 했고요. 최 씨와 한 투자자의 통화 녹취에서는 천모 씨의 라인을 가동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과시나 일방의 주장인지 실제로 인맥이 있는 것인지는 확인이 완전히 되지는 않고요. 예. 이런 이유로 지난 12월 블룸테크놀로지와 시그널에셋 등을 피해자들이 고소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선택을 했으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네, 사건이 이제 1월 초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 이건 됐어요. 예, 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블룸테크놀로지가 경기 성남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관이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고요. 예. 다만 투자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석유코인 사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접촉한 투자자 가운데는 이제 블룸테크놀로지 대표 이모 씨의 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 이 투자자는 시그널에셋 대표 최모 씨와 이제 연인 관계였던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근데 최 씨가 근데 이분한테 경기 지역 경찰과의 인맥을 상당히 과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 주장인지 아닌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최 씨가 이 투자자와 수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선배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예.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잘 알고 지낸다라는 식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접대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이런 내용의 녹취록 수건을 저희 취재진에 이 투자자가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 소위 말해서 허세나 허풍일 수도 있고 일방 주장이고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 투자자가 최 씨와 함께 언급한 경찰 중에서 실제로 만난 경찰이 있었습니다. 예, 최 씨와 함께 분당경찰서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시점이 2018년 7월 초였습니다. 예. 이분하고 수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청 대변인을 했던 유모 씨입니다. 예. 이제 유모 서장은 이제 이 자리에서 이 투자자를 재수 씨라고 불렀대요. 아, 예. 지금 그 애인 관계에 있던 최욱 씨와의 애인 관계에 있던 제보를 해주신 그분을 재수 씨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 일선 과장들을 서장실로 예. 불러서 최 씨가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후배인데 잘 챙겨줘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예. 이제 이 유 서장은 한바비리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브로커 유상봉 씨가 한바 운영권을 믿기로 해서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넸던 사건입니다. 예, 예. 이 투자자가 최 씨와 함께 만난 이분이 한바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유 씨에게 수차례 전화 걸고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연락은 되지 않았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 씨가 메시지를 확인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확인은 했는데 답변은 없었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건이 지금 성남지청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블룸테크놀로지 주소대로 배정이 되면 분당경찰서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까? 예, 이번 주에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이번 주에 이제 분당서로 수사지휘가 되지 않았고요. 예. 사건이 경기 광주경찰서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경찰의 인사구조 때문인데요. 통상 경찰이 인사를 하게 되면은 광역단체 규모, 이제 뭐 경기라고 하면 북부, 남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먼저 광역단체 규모에서 인사교류 희망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네네. 예, 그 이후에 나머지 대부분의 인사는 권역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네, 시그널에셋에 대한 불기소 의견했던 화성 서부경찰서, 그리고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분당경찰서, 예. 이번에 수사를 맡게 된 광주경찰서는 모두 경기 남부경찰청 권역에 포함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한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고 저희가 쉽게 한 바구니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이 맞습니다. 권역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예. 그러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자들은 검찰에 직접 수사를 가장 원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일단 로커스체인 피해자 모임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거나 뭐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피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피제도요. 기피제도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용어고 어떤 것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는 기피와 회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칙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데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 접수일로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사건의 수사는 중지가 되고요. 수사 부서장이 기피 신청에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서 소속 경찰관 선의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 기피 제도를 활용한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마음을 조금은 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찝찝한 기분이 조금은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말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이목이 쏠린 건 생산 전문가로 꼽히는 하원태 전 부사장의 국내 생산 담당 사장 승진이었는데요. 국내 생산 총괄자로 정의선 수선 부회장의 미래 비전인 뉴현대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과 국내 생산 담당 책임자로 선임된 하원태 현대차 신임 사장. 지난해 1월 울산 공장장으로 임명된 뒤 국내 생산 담당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 내 핵심 실세로 등극했습니다. 하원태 사장은 30년 경력의 생산 전문가로 꼽힙니다. 1986년 울산 공장 입사 이후 대부분을 완성차 생산 기술 및 공장 운영의 생산 분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사대우 시절 생산기획지원실 실장을 맡았으며 이사로 승진한 뒤 생산운영실 실장을, 상무로 승진해서는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사장 선임은 현대차그룹의 국내 생산을 총괄하는 중책이라는 점에서 노사 화합문화 구축과 공장 가동률 증가 등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하 사장이 주도한 임금체계 변경으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7월 잠정 합의안을 가결하면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여름휴가 전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하 사장이 울산 공장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대차 국내 공장 가동률은 국산 완성차 3사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 사장은 올해 신차 빅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시한 제네시스 GBAT의 시장 안착과 아반떼, 투싼 등 주력 차종 풀체인지 모델에 기반해 국내 시장에서 73만 2천 대의 판매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 핵심 역량인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사업을 강화해 미래 시장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